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후배 한 명을 만났어요. 형, 저 하이닉스 샀습니다. 그래? 얼마에 샀는데? 300만 원 넘어서요.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거를 축하해야 되나 아니면 잘했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애매하죠. 특히나 이렇게 핫한 주식을 샀다고 말하면, 오, 잘했네. 좋은 회사잖아. 역시 반도체지. 이렇게 말해줘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지금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지, 제가 종목을 본 지가 오래돼서 하이닉스에 대한 뭐 이런저런 숫자를 보지를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샀어? 후배가 말하더군요. 주변에서 더 간대요. 이번에는 400만 원도 간대요. AI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간대요.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 맨 마지막에 후배가 말한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았다. 이 말이 가장 꽂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주식은 하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오를 때는 모두가 계속 오른다고 말하고, 떨어질 때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경제도 문제, 금리도 문제, 관세도 문제, 다 문제라고 하네요. 자, 제가 후배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이닉스 목표 수익률이 얼마야? 얼마 오르면 팔 거야? 매수하기 전에 정한 가격이 있어? 400만 원 되면 팔 거야?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 너무 많이 몰아붙였나요? 그 후배는 그런데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안 사면 바보가 될까봐 샀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 안 하시죠? 설마 처음에는 관심 없던 주식이라는 것이 어느 날부터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계속 나오고 직장 동료들도 계속 얘기하죠. 카페, 대중교통 모든 사람들이 주식 얘기만 하죠. 제 친구들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해야 되냐?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얼마 전에 사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죠. 인간이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다음날 또 오르면 이제 살 걸. 어제 살 걸. 또 오르면 지금은 늦었겠지. 그런데도 또 오르면 이제 시작인가? 이제라도 살까? 원래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 주식이 이제는 싸 보입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죠. 가격 더 비싸졌는데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가격이 싸 보이죠. 이상하죠. 싸질 때는 무서워져. 비싸질 때는 오히려 안심이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쌀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비쌀 때 오히려 안심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죠.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맞습니다. 저도 제가 사면은 떨어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한참 흥분했을 때 뉴스에 많이 나올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이 가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 때 그때가 고점이라고 책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패널들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당시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오르기만 했던 코스피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참 조정 중입니다. 고점 대비 22% 이상 조정 중입니다. 후배가 저한테 물었고 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졌죠. 형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손절, 추가 매수, 아니면 존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죠.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종목을 손댄 지 오래됐고, 그리고 하이닉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먼저 그 주식이던 상품이던 매수하기 전에 내가 정한 원칙대로 매수를 한 것인지. 그럼 나는 이 하이닉스를 300만 원에 샀을 때 400만 원 되기 전에는 절대 안 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는 무조건 추가 매수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되는 게 맞는 말이야. 하지만 네가 300만 원에 샀을 경우에 나는 10% 이하 더 떨어지면, 예를 들면 200만 원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손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놨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하지만 너는 지금 매수하기 전에 남의 말을 듣고 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너만의 룰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룰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10%, 15% 되면 손절해야 됩니다라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또 손절하게 될 거. 중요한 건 지금 손절할까? 지금 더 살까? 그냥 버틸까? 이게 아니죠. 먼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늦었지.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 가격. 지금 이 친구는 목표 가격이 없었어요. 목표 가격을 만들고 그 가격이 될 때까지는 나는 무조건 들고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가면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좋다고 하면 사게 되고 남들이 안 좋다고 하면 팔게 되죠. 유튜브 보고 샀다면 또 다른 유튜브 보고 팔게 되고 리딩방에서 추천받았다면 리딩방에서 추천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친구 말을 들었다면 또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내 원칙이 없으면 내 매수는 그리고 내 계좌는 남의 말대로 끌려다닙니다. 그거는 자기 계좌가 아니죠. 어떤 주식 종목을 살 때는 확신해서 산 건지 무서워서 산 건지 욕심 때문에 산 건지 아니면 소외감 때문에 산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무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넘게 투자하면서 저 또한 경험을 많이 했고 많이 본 장면들이 항상 있지요. 사람들은 주식이 오를 때 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더 오를 것 같으니. 그리고 주식이 떨어질 때 팝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많이 들어보셨나요? 바보스러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주식은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주식은 어렵습니다. 종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어려운 건 내 마음가짐이고 원칙 없는 매매 그 방법 때문이죠. 처음 주식을 사면 누구나 희망을 합니다. 당장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조금 떨어지면 실망하죠. 아, 괜히 샀나? 더 떨어지면 화가 나죠. 왜 이런 종목을 샀지? 왜 그 친구 말을 들었지? 그 친구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운이 안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서 마지막 단계가 포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고 주식 얘기를 안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시장이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온통 공포 얘기만 하고 뉴스에서는 유튜브에서도 절대 주식시장 지금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경우 그럴 때 오히려 저점인 경우가 저점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나오는 말이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자, 제 후배는 하이닉스를 정말 싼 가격에 산 것일까요? 싼 가격에 샀을 수도 있고 비싼 가격에 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샀다면 그것은 좋은 매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나쁜 매수이죠. 한번 영상에서도 말했던 시장은 조정을 먹고 삽니다. 제 계좌도 당연히 조정 중이죠.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내리지 않고 오르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올랐다가 내리고 내렸다가 또 오르고 이걸 반복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스피는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바뀌지 않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뉴스에서 조정이라고 말하면 그냥 단어가 되지만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찍히면 그건 단어가 아니라 현실이죠. 심장이 조금 빨리 뛰게 되고 계좌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계속 보다가 보면 나중에는 너무 빠지면 안 보게 되죠. 자, 계속 볼 필요가 있나요? 이럴 경우에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는 또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것인지 이거는 손절과 다른 리밸런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ETF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 개별 종목은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 했을 때 등락폭이 큰 거 대비해서 ETF를 할 경우에는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ETF 내에서의 리밸런싱도 당연히 제가 손대지 않아도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개별 종목을 하면 정말 바빴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보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종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고 회사 가서 공시를 보고 점심 먹으면서 경쟁사 뉴스를 보고 퇴근하면 실적 보고 자기 전에는 또 확인하고 이 정도면 제가 투자를 하는 건지 증권사 직원인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월급은 회사에서 받는데 회사 일은 점점점 뭡니다. 회의 중에도 휴대폰 보면서 거래를 하죠. 갑자기 핸드폰으로 종목에 대한 알림이 오면 그것 먼저 확인합니다. 업무는 두 번째죠. 화장실 가서도 차트를 보고.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내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너무 많이 보면 계속 매매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뉴스 하나 보고 사고, 공시 하나 보고 사고, 유튜브 하나 보고 사고, 댓글 하나 보고 불안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면 투자가 점점 피곤해져요. 처음에는 돈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주식 때문에 하루하루가 흔들리죠. 자, 이게 정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게임을 하는 걸? 투자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자 ETF라는 걸로 옮겼습니다. ETF를 투자하면서 계좌를 들여다보는 일은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매도 자체를 3개월, 6개월, 1년, 심지어는 2년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경우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종목 투자를 할 때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그런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ETF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 자체가 원래 재미가 없어야 합니다. 재미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재미로 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 후배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사는 선배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합니다. 공교롭게. 자, 그분도 은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 선배가 말을 하더군요. 예전에는 나도 이것저것 종목도 해보고 이런저런 상품도 사보고 많이 했. 그런데 지금은 S&P 500 ETF 중심으로만 하고 나머지들은 다 정리했다.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가 커다란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많이 어렵다. 아니, 아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좋은 투자는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지만 삶을 망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투자에 하루 종일 몰두하다가 매몰돼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 그 투자에 내가 끌려다닌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어요. 수익이 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수익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후배는 남들이 더 간다고 해서 그 주식을 샀습니다. 선배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끝에 단순하게 지수 추종 ETF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개별 종목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ETF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종목을 맞히는 능력보다 오래 버티는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업 투자자들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종목을 하면서 잦은 매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자, 워렌 버핏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워렌 버핏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좋은 선택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오를 주식을 찾으러 다니느라 하루 종일 주식창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투자보다는 시장 전체를 낮은 비용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라. 이런 말 워렌 버핏 그 자신도 자식들에게 지수 추종 ETF를 투자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오르면 더 사야 할 것 같고, 떨어지면 팔아야 할 것 같고,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해야 될 것 같고,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잘못된 투자 습관을 반복하게 되죠. 매수보다 어려운 게 사실은 보유하는 거예요. 매도보다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수익은 인내를 먹고 삽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후배에게 했던 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매수 전 목표 수익률이 얼마였어? 주가 하락 시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어? 요 두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그 후배는 저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아,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겠지. 좋은 회사니까 잘 버텨봐. 이런 희망 섞인 말. 시장은 그냥 냉정합니다. 내가 고생했다고 올려주지 않고 밤새 걱정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주식을 혹시 종목 맞추기 게임처럼 하고 있지 않나요? 카지노의 룰렛이 생각납니다. 몇 번에 걸을 것인가? 오늘은 반도체, 내일은 2차 전지, 모레는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 그 다음은 또 다른 어떤 테마.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겠. 하지만 잘 따라다니고 계신가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룰렛처럼 결국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따라다니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이건 베팅이거든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 종목 투자를 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내가 이 종목 투자를 하고 내 일은 잘 하고 있는, 내가 이 종목 투자를 하고 휴대폰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났는, 이 질문에 아, 내가 그러고 있다 라고 하면 그 투자는 맞지 않는 투자입니다. 투자와 삶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저도 이런 수많은 잠 못 자는 경험, 일을 방해하는 이런 투자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점점 단순한 투자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덜 보고, 덜 사고 팔고, 더 오래 가져가는 방식.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람들이 고점에서 사는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죠.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장해서 부추깁니다. 오른다고. 주가가 계속 오르면 비싼 가격도 싸게 느껴지. 하지만 떨어지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위험하게 느껴지죠. 우리는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위기를 보고 투자할 때가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종목을 찾는 능력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스스로만의 투자 구조, 원칙이에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 빚내지 않는 것, 내가 이해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주 보지 않아도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제가 선택한 것이 ETF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종목의 일상까지 흔들리고 있다. ETF 쪽으로 투자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정답일 수는 없죠. 저는 그냥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투자는 편안하신가요? 지금 그 나트랑 공항에서 시내까지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중간에 여기서 이제 시내에서 한 40분 정도 공항 쪽으로 왔으니까 공항 쪽으로 40분 정도 왔으니까 공항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리죠. 공항하고 시내 사이에 공항에서 훨씬 가까운 위치에 여기 다 여기가 깜난 해변이에요. 그래서 여기